안녕하세요. 우리 아이를 위한 클릭 우아클의 김규현입니다. 버스를 타거나 지하철을 타면 뭐 하세요? 저는 핸드폰으로 인스타그램을 하거나 카톡을 보내기 바쁩니다. 근데 제가 혼자서 인스타그램을 막 하다가 고개를 들었는데 저뿐만이 아니라 심지어는 서서 가시는 분들도 핸드폰을 보고 계시더라고요. 2019년도 조사에 따르면요, 핸드폰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총 인구의 약 45% 정도였고요. 우리나라는 몇 퍼센트게요? 제가 굉장히 놀랐는데요. 93.6%입니다. 우리나라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스마트폰을 가지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우리가 핸드폰을 많이 보지 마라, 어두운 데서 보지 마라, 밤에 보지 마라, 진짜 많은 얘기를 하잖아요. 실은 스마트폰을 많이 사용하는 것들의 단점을 우리는 많이 알고 있어요. 학업이나 일에 집중을 못하는 게 있고요. 시력도 당연히 안 좋아지고요. 허리나 손목 통증이 증가하고 수면의 질도 안 좋아진대요. 뿐만 아니라 사회성의 감소를 야기시키고 학업 성취도나 일의 성취도를 감소시키고 심해지는 경우에서는 정신과 질환도 증가시킨다고 알려져 있어요. 제가 어디서 봤는데요. 스마트폰 중독인지 아닌지를 보는 하나가 엄지를 이렇게 안에 쥐고 바깥으로 했을 때 여기가 땡기면 스마트폰 중독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전 진짜 아프거든요. 저도 정말로 핸드폰을 많이 보는 사람 중에 하나긴 합니다. 우리나라에서 청소년을 대상으로 자가 평가를 했는데요. 청소년의 약 30% 정도가 스마트폰 과의존성을 보였다고 그럽니다. 이 수치는 다른 나라랑 비교했을 때도 굉장히 높고요. 이게 성인과 비교했을 때도 굉장히 높은 수치라고 합니다. 청소년 같은 경우에서는 성인에 비해서 스스로를 통제하는 힘이 많이 부족하기 때문이죠. 저희 아이가, 큰아이가 이제 초등학교 2학년이 됐어요. 처음에 초등학교 들어갈 때 핸드폰을 뭘 사주지 고민을 많이 했거든요. 요즘 애들 보시면 시계 형태도 있고 작은 키즈폰도 있고 어른 스마트폰 같이 생겼는데 엄마가 하나하나 통제를 해줄 수 있는 그런 폰들도 있어요. 저는 그냥 키즈폰을 사주고 나중에 고학년이 되면 스마트폰을 사주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핸드폰을 많이 쓰고 이런 걸로 저랑 싸울까봐 걱정을 했었는데 웬걸 문제는 다른 곳에서 터졌습니다. 작년에 코로나 때문에 아이들이 다 집에 있고 줌이나 이학습터로 수업을 하다 보니까 저희 아이도 슬금슬금 아이패드로 이거저거 보기 시작하더라고요. 요즘은 키즈용 유튜브가 따로 나와서 아이들이 보는 프로그램이나 시간 같은 거를 부모가 조절할 수가 있어요. 저희도 이걸 알고 나서는 아이들이 보는 아이패드에서는 어른용 저희가 보는 유튜브를 지우고 키즈용을 깔아주었습니다. 근데 생각보다 틈새 공략을 잘 하더라고요. 혹시 태어나서 처음으로 무서운 장면이나 영상을 보신 기억이 있으세요? 저희 딸도 작년 말에 친구 집에서 이제 노래를 듣고 춤을 추고 이렇게 놀다가 15세 이상 뮤직비디오를 우연히 보게 됐어요. 그날부터 벌벌벌 떨고 새벽에 울면서 오는 게 3달 이상 지났던 것 같아요. 이게 랜덤으로 플레이가 되는 부분도 있고 연령 제한이 없으면 아이들이 정말 별별 영상에 노출이 되겠더라고요. 스마트폰을 가지고 있거나 패드를 가지고 있다면 꼭 키즈용으로 바꿔주시기 바랍니다. Acute Stress Disorder라는 용어가 있어요. 어떤 충격을 받고 3일에서 30일 정도, 그러니까 한 달 이내에 계속 그 충격에 대한 생각이 떠오르거나 이걸 갖고 악몽을 꾸거나 배가 아프거나 막 숨쉬기가 곤란한 이러한 현상들이 나타나는 걸 말해요. 근데 이게 한 달 이상 지속이 되면 그때부터는 PTSD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성인의 기준에서는 이러한 충격이 미디어나 텔레비에서 경험한 것은 해당이 되지 않아요. 근데 우리 아이들 같은 경우에서는 죽음이나 어떠한 그러한 충격적인 상황이 미디어를 통해서 간접적으로 경험이 된다면 이러한 상황들도 PTSD라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결국 저희 딸도 이 증상이 한 달 이상이 갔기 때문에 PTSD를 경험한 거죠. 아이들은 이때 한 대 얻어맞은 느낌? 뭔가 내가 그 상황을 조절하지 못했다라는 어떠한 무력감, 그리고 억울함, 이러한 것들이 핵심이 된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부모는 엄마가 도와줄 수 있다, 아빠가 도와줄 수 있다, 이러한 믿음을 확인시켜주고 아이를 안심시켜주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건 이러한 상황이 언젠가는 또 발생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상황이 되면 너는 어떻게 할 거야? 어떻게 하면 좋겠어? 이러한 것들을 의논을 하면 좋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저도 저희 딸이랑 다음에 친구랑 그렇게 동영상을 보다가 무서운 걸 보면 어떻게 할 거야? 라고 물어보고 그걸 가지고 상황극을 하기도 했었어요. 그리고 또 재밌는 팁은 이 상황을 부르는 이름을 함께 지어서 아이가 이야기할 준비가 되었을 때 시작하는 거는 반드시 지켜야 될 거고요. 예를 들면 저희 딸 같은 경우에는 자기가 가슴이 쿵쾅거렸다고 그래서 쿵쿵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쿵쿵이 사건이 벌어졌을 때 어떻게 하면 좋을지 이렇게 얘기를 하면 더 아이에게 도움이 된다라고 합니다. 이게 너무 자세하게 그게 그런 게 아니고 라고 설명을 해주는 거는 그거 괜찮은데? 라고 강권하는 격이 돼서 오히려 트라우마를 심화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거를 계속 보여줘서 아이가 익숙해지게 하겠다? 너가 못나서 그게 상처가 된 거야. 이렇게 무의식적으로 요구를 하는 격이 된다라고 하거든요. 우리가 해야 될 거는 우리 부모가 너의 울타리가 되어주고 어떠한 상황에서도 함께 해줄 거다라는 믿음을 갖게 해주는 거라고 합니다. 다만 이게 한 달 이상 너무 오래되고 아이가 힘들어할 경우에서는 반드시 전문의와 상의를 하셔야 됩니다. 혹시 블루라이트 안경 가지고 계세요? 저도 굉장히 그걸 고민을 하다가 하나씩 사주기는 했었거든요. 실은 블루라이트 자체가 나쁜 건 아니에요. 블루라이트는 우리의 시력에 어느 정도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이 블루라이트의 역할이 색깔들을 식별을 하고 특히 야간에서 물체와 색을 식별하는 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하기 때문이죠. 과하 노출되는 게 문제거든요. 이렇게 오래 노출이 될 경우에서는 망막에 광화학성 손상을 입힐 수 있고 여러 눈의 노화 과정에도 관여한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특히 요즘 여러 모양으로 컴퓨터, 핸드폰, 모니터를 많이 보는 경우에서는 블루라이트 차단이 굉장히 중요한 얘기가 되고 있는데 왜냐하면 이게 우리가 과량이 노출될 때 이거를 컴퓨터 비전 신드롬이라고 불리는데 눈이 아프고 머리가 아프고 눈이 침침하고 눈이 뻑뻑하고 건조해지는 현상을 얘기를 해요. 그래서 우아크리 논문 검색을 했죠. 2020년 3월에 발표된 한 논문에서는 어지러운 증상, 이러한 것들은 호전이 됐지만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안구 증상이나 머리 아픈 거는 큰 호전은 없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실제로 저도 저희 아이들한테 안경을 사줬는데 진짜 렌즈 가격도 다양하고 어디서 만들었는지 어느 메이커인지 너무 다양하더라고요. 그래서 진짜로 효과를 제대로 보려면 좋은 비싼 렌즈를 써야 되는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블루라이트 차단 안경이 정말로 효과가 있다라고 제가 직접적으로 말씀을 드리기는 조금 이르지만요. 증상들을 개선하는 데는 도움이 된다라고 결론을 맺고 싶습니다. 요즘 정말로 아이들이 핸드폰을 보고 컴퓨터를 보고 TV를 보고 너무 걱정이 많잖아요. 우아크리 엄마들의 걱정을 덜어드렸으면 하는 마음에서 준비를 해보았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시고요. 저는 다음 편에서 더 재밌는 주제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